충청도 쪽에서 계셨던 26, 7, 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느껴져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 이자의 무서움이 엄청난 게 100만 원을 빌리면 100에 70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100만 원을 빌리면 현금으로 받는 거는 70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선이자가 30만 원이. 그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그런 곳을 한 세 군데를 썼더라고요. 세 군데를 썼는데 이제 내일 월요일 날 12시인가 그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밤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제도를 설명해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공포가 일반 뭐 정상적인 그런 금융업체 주심 담당자하고는 급이 다른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안을 얘기해 줬어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서류 빨리 진행하면 법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은 대부분 이제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나오면 주심이나 압류를 다 이제 금지시키는 법원에서 명령을 채권자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심이나 뭐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 이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건 법이에요. 멀리 있어요. 제가 출근했는데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면서 사무장 얘기 듣고 빨리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제 사무실 앞에 있는 구청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하고 한 점심까지 먹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화 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젊은 친구,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조카 또래 돼서 그래서 그분한테 제 명함을 그 사채업자리 전화 오면 보내라. 그리고 삼촌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전화를 나한테 돌려라. 그분들 대응을 했어요. 그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분들이 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뭐 목소리 큰 누구는 목소리 클 줄 모르냐고. 사장님 돈을 빌려줬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받으세요. 뭐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법에 정해놓은 대로 맞춰서 시청하는 거니까 막무가내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당사자한테 하지만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채업자들이라도. 이게 피하지 않고 대응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좀 보여지는 게 법에서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내가 신청하고 법의 구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사채업자들이 그걸 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적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나중에 한 일주일 뒤인가. 이분은 이제 주변의 이제 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회사도 괜찮았었는데 뭐 본인도 쓰긴 썼다 진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전체에서 한 20%, 20, 30% 정도 썼던 부분이 있고 다른 분이 이제 썼는 거에 본인이 다 이제 채무를 안았던 상황이고. 그 원금보다 이자가 막 더 산더미 같아지는 경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그런데 속아서 빌리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급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급한 상황은 급박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채를 쓴 것도 워낙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몰리니까 급한 마음에 썼는데 쓰고 나니까 이제 뒤에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금리라 그래야 되나요? 대출 금리 이런 게 상한선 뭐 이런 거 네. 없습니까? 있죠. 지금 올해 7월부터 최고금리 20%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그 몇천 프로 되는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 그 연 20%가 이제 법정 최고 이율이거든요. 개인끼리도 그렇죠. 그 법에서 정한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네.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었던 아니요.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저희 7월 이전에는 금리가 25% 맞을 거예요. 25%였고, 그전에는 조금 더 높았었고, 옛날에는 뭐 70%, 80%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도가 이제 자꾸 이제 갖춰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지금 그 사채 놀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뭐 불법이란 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뭐 뭐 온라인 도박 사이트. 돈이 되니까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뭐 온라인에 검색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뜨죠. 그 돈 빌려줍니다 하면서 네. 막 그 명함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아, 그건 이제 동네 일수업체들. 거기도 이제 이율은 높죠. 그게 신용이 안 되는데 돈을 빌리려면 그만큼 리스크가 빌려주는 쪽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 사채하시는 분들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뭐 이런 행태를 하는데 법망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안 걸릴 방법을 자꾸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사채 절대 쓰지 마시고요. 고객 중에 이제 파산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건설을 현재 이제 하도급 업체 운영하셨는데 규모는 뭐한 100억 대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0년 초반에 좀 어려우기 시작해서 뭐 2010년 좀 넘어가면서 이제 회사 내부의 비리도 발생하고 좀 거기서 좀 손실이 되게 컸나 보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이제 그 단가라든가 그 마진이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값들의 이제 행포 뭐 이제 이 다양한 변수들이 본한테 이제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혀서 사업을 이제 접었던 케이스인데 그분도 채무가 한 10몇 억 됐을 거예요. 신청을 하셨는데 아 이분은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자제분들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행하면서. 이유가 이제 들어보니까 20대까지 본인이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모든 걸 지원해 줬었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결혼을 이제 준비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많은 그 경제적으로 이제 사항이 많은 요청이 왔는데 아버지는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좀 불화가 나서 결혼도 파기가 되고 아예 연락 두절인 상황이 한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재산 조사를 요청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분들의 이제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본인 기준으로 이제 재산이 흘러갈 여지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포기들이 가끔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한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돼요. 내가 그걸 포기했는데 다른 형제들한테 가면
이건 결국 내가 받을 걸 안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안 갚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배우자는 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이혼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 독박이에요. 재산 뺏기고 이혼 당하고 이혼한들 그게 나중에 사실 빚으로 안 나올 것 똑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자제분이 그렇게 연락 안 하는 상황에서 잘 사시는 거예요. 뭐 이제 건설 쪽에 일을 했는데 뭐 아파트도 몇 채 되고 차도 한 세대 되고 뭐 이게 이제 재산 서류를 제출을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사실조회라고 해서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조회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근데 인연을 끊었어요. 이분과. 인연을 끊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 파산 간재인이라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해요.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간재인 사무실에서 재산 조사를 하는데 보이니까 좀 많이 강하게 푸시를 했나 봐요. 자기는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푸시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내가 그 자식한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 푸시가 들어오면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부분인데 뭐 저는 이제 좀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조언을 드려도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자존심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낫겠다. 연세가 70이 다 돼 가셨거든요.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신다고. 다른 이제 따님들한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하고 갈 마음이었는데 어쩌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신다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제 피치 못하는 상황들.